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시작은 사람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판타지 영화였습니다. 마법과 마법사, 하늘이 나는 마법 빗자루 등 여러가지 판타지 소재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동심보다는 애처로운 감정을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포터 가족과 볼드모트의 이야기는 시리즈의 메인 스토리인 만큼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이것이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는 이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리포터의 어머니 릴리와 더즐리 가문의 페투니아 더즐리 이야기입니다. 릴리와 페투니아는 친자매입니다. 페투니아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릴리와의 관계는 작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페투니아는 자신의 여동생인 릴리가 오로지 마법 재능 하나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엄청난 시기와 분노를 보였습니다. 물론 페투니아가 처음부터 그러한 감정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꽤나 친밀했던 이 둘의 사이는 릴리가 마법사의 징후를 보인 이후부터 조금씩 틀어져 갔습니다.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릴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격려하며 보듬어줬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페투니아가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그녀가 느낀 소외감이 얼마나 심했냐면 릴리가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 자신도 함께 호그와트에 입학시켜달라고 덤블도어에게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적인 재능이 전혀 없었던 페투니아는 당연히 호그와트 입학을 거절당했고 그 이후 그녀는 마법사를 증오하며 자신의 여동생까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페투니아와 릴리의 사이는 점점 더 틀어져만 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죠. 하지만 페투니아가 릴리를 싫어했던 모든 행동들이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페투니아는 집을 떠나 호그와트에 홀로 있는 동생에게 꽃을 보낼 정도로 자신이 여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런 페투니아였기 때문에 릴리가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녀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느낀 충격은 그대로 분노가 되어 해리에게 전해졌죠. 후에 페투니아가 릴리에게 대했던 모든 행동들을 후회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페투니아의 모든 진심이 밝혀집니다. Didn't just lose a mother that night in Godric's Hollow, you know. I lost a sister.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 담요, 페투니아는 이 담요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평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죽기 전 페투니아는 그동안 자신이 해리를 모질게 대했던 행동들을 조금이나마 서자로 했었는지 자신에게는 여동생의 유일한 유품이자 해리에게는 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물품인 담요를 해리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릴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남자의 이야기도 모두의 가슴을 울리기에는 충분히 비극적이었죠. 세베루스 스네이프에게 릴리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스네이프의 일방통행이었는데 어째서 그는 그렇게까지 릴리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네이프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네이프는 마법사 어머니와 머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마법사입니다. 고약한 악취가 나는 더러운 강 근처의 허름하고 낡은 집, 스네이프의 어린 시절 온 세상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어서 스네이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죠.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스네이프에게 갑자기 등장한 릴리의 존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억제해야만 했던 마법적인 능력을 숨김없이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이 둘은 금세 친해졌고 이들의 관계는 호그와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네이프의 마음속에 릴리라는 씨앗이 조금씩 싹을 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싹이 스네이프의 학창 시절을 절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릴리를 좋아했었던 제임스 포터가 릴리와 사이가 좋은 스네이프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네이프는 제임스를 주축으로 한 머루더즈에게 학창시절 내내 시달려야만 했고 이 학교 폭력이 그가 죽음을 먹는 자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스네이프를 릴리가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네이프는 자신이 좋아하는 릴리 앞에서 당했다는 창피함과 일말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릴리에게 더러운 머글태생의 도움은 필요 없다 라며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릴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따뜻한 빛과도 같았던 릴리와 사이가 멀어져 버리자 스네이프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혼혈 왕자라는 별칭을 부여했는데 혼혈 왕자라는 이 단어에 스네이프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혼혈 왕자라는 단어 자체는 단순히 보면 자신의 태생인 혼혈과 어머니의 성씨인 프린스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프린스, 왕자라는 별명을 붙인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스네이프의 어린 시절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왕자라는 최상의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불우했던 과거를 숨김과 동시에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으로 묘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혼혈 왕자라는 이 단어 하나로 학창시절 스네이프의 심리 상태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한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처럼 말이죠. 이후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의 충직한 부하, 죽음을 먹는 자가 됩니다. 죽먹자로 활동하면서 스네이프는 볼드모트를 파멸로 이끄는 예언을 엿듣게 되고 그 예언을 듣자마자 바로 볼드모트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언을 막기 위해 볼드모트가 죽여야 하는 목표가 바로 릴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 전까지 스네이프에게 릴리는 어쩌면 어린 시절 한때의 짝사랑, 딱 그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릴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스네이프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끔찍한 선택을 후회하며 절규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린 사이지만 자신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릴리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릴리가 죽은 후 스네이프는 스스로 죽기를 바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덤블도어가 릴리의 자식 해리포터를 지켜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슬픔 속에 파묻힌 채로 목숨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릴리의 아이 해리포터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모든 여생을 바쳤습니다. 해리포터보다 단 하루, 몇 시간 일찍 태어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소년 네빌 롱바텀도 다른 사람 못지않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Why is it always me? 네빌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 롱바텀 부부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습격당합니다. 롱바텀 부부 역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오러이자 불사조 기사단이었으나 이들을 습격한 마법사는 죽음을 먹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와 벨라트릭스였습니다. 이 둘만 해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어둠의 마법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롱바텀 부부의 패배는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패배하고 크루시오 저주로 고문까지 받은 롱바텀 부부는 저주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이 무너져 내렸는데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 네빌마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네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것이나 다를 게 없게 되었죠. 부모와 생리별한 것도 네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그의 가족들은 네빌의 어린 시절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성한 28가문에 속해 있을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인 롱바텀 가문은 마법사의 재능을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네빌은 마법 능력을 거의 발현하지 못했고 이에 네빌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네빌에게 향했는데 그들은 네빌의 마법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빌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에 놓기도 했습니다. 네빌의 가족들은 꼬마 네빌을 일부러 강에 빠뜨려서 익사시킬 뻔하기도 했으며 높은 창 밖에서 그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때 네빌의 마법 능력이 발현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렇게 네빌은 엄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What about the counter curse?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원흉인 볼드모트, 톰 리들 역시 남들 못지않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볼드모트는 어머니인 메로페 곤트가 리들 가문의 먹을 남자를 짝사랑하며 생긴 부산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의 묘약을 사용하여 먹을 남자를 꼬신 메로페는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후에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메로페는 그동안 계속 사용해왔던 사랑의 묘약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랐던 상황과는 달리 먹을 남자는 묘약의 효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메로페를 떠났고 홀로 남겨진 메로페는 굶주림에 떠돌다가 한 고아원 앞에서 아이를 낳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볼드모트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고아원이 따뜻함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삭막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의 삭막한 분위기는 묘약의 부작용으로 뒤틀려 있는 볼드모트의 정신적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켰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 외에도 여러 인물들에게 얽혀있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무였습니다.